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몸만 오는 예비신랑이 식장을 잡고 말을 바꿔서 파혼을 한 당찬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얼마 전까지 남친과 결혼 준비를 하던 예신이었던 여자입니다. 이제는 파혼을 했으니 그냥 30살 여자 사람이라고 해야겠네요. 남친과 파혼을 하고 남친에게 저 같은 여자는 결혼하기 힘들 거라는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절에는 남자 집을 먼저 가는 것이 전통이다. 이게 전통이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일단 저는 예전부터 결혼에 대해 회의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엄마와 이모들이 능력이 좋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이모들도 모두 맞벌이였었는데 오히려 여자 쪽이 돈도 더 버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아빠와 이모부들 모두 아주 가정적이고 좋은 분들이지만 그렇게 부부가 같이 벌고 심지어 아내가 더 벌어와도 가사와 육아는 여자 쪽이 더 했습니다. 엄마와 이모들에게 여쭤보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명절에 큰 집에 항상 먼저 갔었습니다. 저는 1년에 2번인 명절인데 큰 집과 외가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가면 안 되는 것인가? 왜 꼭 친가 쪽을 먼저 가야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요. 큰 집에서 남자들이 음식도 함께 하고 해서 명절에 누군가가 얼굴을 찌푸리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왜 남자 집이 먼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나도 남자 집에 꼭 먼저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만 하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전 남친이라고 해야겠네요. 전 남친은 저보다 5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결혼관이나 생각들을 연애 초기 때부터 오픈하고 만나왔어요. 20대 초의 연애와 20대 후반의 연애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초에 각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 맞으면 얼른 정리하고 서로 갈 길을 가야 할 나이니까요. 남자가 집 배우는데 라는 식으로 조건에 대해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남친과 저는 결혼을 하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아파트 시가는 3억 7천이고 제 능력으로 장만한 아파트는 아니에요. 부모님께 받은 아파트입니다. 빚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구며 살림 다 있는 상태에서 전 남친이 몸만 오는 것이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제가 더 많았었어요. 이런 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저는 사실 결혼할 때 남자가 얼마, 여자가 얼마 이런 거 따지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전 남친이 돈이 많던 적던 상관없었고요. 상견례 때 다른 것은 간소하게 하고 결혼식 하객들 대접하는 음식과 신혼여행은 아끼지 말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둘 다 모은 돈은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요. 가사 분담, 돈 관리 이런 것들 전부 서로 불만 없도록 얘기가 되었는데 식장 잡고 나니 전 남친이 말을 바꾸더군요. 저희는 명절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양가에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휴가 때나 연휴 때가 되면 가까운 해외로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기로 했었어요. 이것도 제 입장에서는 양보라면 양보이죠. 그런데 식장 예약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 남친이 저에게 명절에 번갈아 가면서 양가에 가는 것은 안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냐고 저에게 묻더니 보는 눈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새댁이 벌써부터 시댁은 나몰라라 하는 것을 보면 어른들이 뭐라 하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전 남친에게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을 보니 정말 화가 났지만 너무 실망스러워서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전 남친에게 큰일 날 뻔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파혼을 하면 식장 위약금이나 물면 되지만 결혼 후에 오빠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면 평생 괴로울 뻔했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연애 초기부터 얘기했던 것이고 합의가 다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사람이 무슨 말인들 못 바꾸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숨기느라 고생했다고 말하고 우리 파혼이라고 얘기한 다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에게 그런 식이면 누구와도 결혼 못한다는 전 남친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잠수한 뒤에 확실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결혼이 장난이냐며 파혼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고 화를 내는데 저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지만 물어보니 얘기하겠다고 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얘기할 때 명절에 번갈아 가면서 방문하는 것이 뭐가 어렵냐고 하며 설이든 추석이든 번갈아 가면서 한 집에 온전히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던 사람이 오빠가 아니었냐. 나는 그렇게 말해준 것이 고마웠었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당당한 태도로 말을 바꾸는 사람이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하기로 했던 모든 것들을 바꾸지는 못하겠냐. 내가 미쳤다고 내가 내 발로 지옥으로 가겠냐. 통화로 했던 말들 중에서 생각나는 얘기들이 이 정도네요. 제 말에 전 남친은 그래도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파혼하자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어요. 저는 그 전통을 나와 합의로 바꿀 수 있는 남자를 만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파혼 사실 어른들께 각자 말씀드리고 파혼하자고 한 것은 나니까 위약금은 전부 내가 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전 남친에게 양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전 남친은 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갑자기 또 말을 바꿔서 할머님이 아직 살아계셔서 할머님 살아계시는 동안만 그러자는 얘기였다고 하더군요. 합의를 했다가 전통이라며 말을 바꿨다가 파혼하자니까 할머님 살아계시는 동안만이라고 또 말을 바꾸는 사람이랑 결혼은 무슨 놈의 결혼이냐고 얘기했습니다. 내 성격 알지 않냐고 하고 더 긴 말하고 싶지 않으니 이걸로 끝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말 바꿔서 미안하지만 할머님이 아직 계시니 몇 년간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하고 말을 시작했으면 나도 협의점을 찾아봤을 텐데 명절에 자기 집에 먼저 가겠다고 말을 바꿨다가 이제 와서 꼬리 내리며 할머니 핑계를 대는 것뿐이라는 것도 제가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혼하고 나서 또 말을 바꿀 것이라는 것도 물론 알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전적인 것을 다 떠나서 제가 아침밥을 먹는 사람이라서 아침밥도 차려서 같이 먹자고 했고 제가 오후부터 새벽까지 일하니 저녁만 혼자 챙겨 먹어달라 했었습니다. 결혼하고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 주 1회씩 부르기로 했었고요. 둘 다 일하는데 집안일을 누가 더 하고 말고 이런 거 신경 쓸 바에는 도우미를 부르는 것이 좋겠다 여겨서 서로 합의를 본 것이었고 전 남친도 고마워했었습니다. 돈 관리는 제가 하되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가계부 보면서 함께 저축하고 지출하며 양가 부모님 생신 꼭 챙기고 휴가든 연휴든 1년에 한 번은 시할머니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자고 했었습니다. 명절 중 한 번 우리 집에 먼저 가서 온전히 우리 집에서 보내자는 말 자체가 고마웠었으니까요. 주말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 쉽게 바꾸는 사람 평생 믿고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가정 꾸려서 예쁘게 살면 좋겠지만 제 선택을 믿는다 하시며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며칠 뒤에 전 남친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으려다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받았는데 어머님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하시더군요. 원래 남자들이 철이 좀 없으니 이해해 주면 안 되겠냐 하셨습니다. 그냥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해해달라? 이해하고 남자 말을 따르도록 해라. 이렇게 어머님과의 통화를 곱씹다 보니 파혼 결정이 정말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어제 위약금들 전부 처리했는데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부터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남친이 혼인신고부터 하자는 거 저희 부모님이 아기 생긴 것도 아니고 식도 안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못하러 먼저 하냐 하셔서 안 했었거든요. 다행인 거죠.
결과적으로 파혼했고 예신에서 그냥 여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식사 대접하면서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상황이 너무 우습게 되어버렸네요. 친구들은 제 얘기를 듣고 애 있어도 이혼하는 사람이 허다한데 파혼이 뭐가 대수냐고 위로의 말을 해주긴 했지만 씁쓸한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좋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그냥 결혼 전에 전 남친이 속마음을 드러내줘서 다행이라 여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전 남친은 몸만 오면서 양심이 없네요. 쓰니님 잘하셨습니다. 당당하게 할 말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지만 이혼보단 파혼이 낫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